지금 소개받은 박사입니다. 어, 이제 뭐 서울대는 논술 전형이 없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문제만 비슷해요. 내용상은 좀 다른데, 학생들의 이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비교를 위해서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하고 이제 일자나 여러 가지 변경된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작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어떤 얘기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은, 모의고사 어느 정도 해요? 그러니까 한 1등급은 해요. 올해 1등급이 아니죠. 보면.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등급 학생들이 거의 한 3배 가까이 증가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자연계에서도. 올해 1등급 빠졌다고 해서 이게 수학을 잘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설마 그러랴 싶지만은 1등급 받고도 막 이렇게 건동홍도 못 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공시에서 혼란성은 굉장히 높아졌는.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면 근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뭐 1등급이다 그러면 잘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셔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아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작년 보면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작년 이제 학교마다 이렇게 가끔 발표하는 통계들이 있어요. 통계들이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 입시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상에서 이제 1대1로 비교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 뭐 내신 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얘네들은 이제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정성적으로 평가하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컨설팅을 직접적으로 이제 확인해서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합격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원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전형 방식은 뭐 서류 면접,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면접이 소위 말해서 이제 심층 면접이라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질문에 답변 준비 시간을 줍니다. 준비 시간을 뭐 적게는 30분, 뭐 20분에서 30분, 뭐 10분 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준비 시간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이게 이제 의예 관련한 학과들이랑 이제 그 외 나머지 자연계 학과들이 좀 내용이 다른데, 뭐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위과나 치과, 수의과 대학은 이제 되게 얘들이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제 상황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꼭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도 어떤 뭐 가치 판단이나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먼저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런 형식들의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게 이제 서울대 의예, 치예, 수예 얘네들의 이제 일반 전형이 되겠고요. 그 외 자연계 학과들은 이제 공통문항을 활용해서 평가하는데, 공통문항이 뭐냐 하면은 이제 출제자들을 미리 이제 모집을 해서 가둬둡니다. 가둬두고 이제 뭐 수학 몇 문제, 뭐 물리, 화학 각각 이제 과목별로 이제 문제 출제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학과별로 자기네들은 뭐 몇 번 몇 번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시켜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공통문항 과목은 이제 학과별로 당연히 다른데, 뭐 이를테면 뭐 수학과는 수학, 뭐 수리통계학부는 수학, 그다음에 공과 계열은 수학, 그다음에 뭐 물리학과는 물리,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관계된 학과들의 한 과목을 질문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문제 자체가 추리 논술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제시문 있고 서술형으로 쓰는데, 말 그대로 필답, 그러니까 쓰지만 않는 수리 논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그렇고, 이제 서울대 문제 특징이 뭐냐면은 과목 간 연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기하에서 출제되는 내용을 미적에서 연기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미적에 나오는 내용을 기하에 연기하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작년 이제 서울대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보면은 벡터를 막 줘요. 벡터를 막 주고 벡터의 내적을 계산한 다음 걔네들의 분산을 구해라. 분산은 확통의 개념이고, 벡터는 기하의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융합을 하고 마지막에 뭐 극한을 구해라, 뭘 구해라, 적분을 해라 등등등. 다양하게 이런 과목 간 연계를 갖다 굉장히 뛰어나게 가는 게 서울대 특징입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 서울대 같은 경우 문제 출제하는 기술이 그 전체 대학 중에서 가장 뛰어나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딱히 어렵지 않으면, 물론 서울대 기준으로요. 예. 이게 보면은 그 옛날에 설명해 보니까는 이제 어떤 분이 서울대 문제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랬는데 서울대 답변이 그랬죠. 우리 학교에 오는 애들은 다 풀던데요. 뭐 이렇게. 그래서 서울대 기준으로 그런 거고, 딱히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상당히 다양하게 사고하게끔, 그 다음에 융합 사고하게끔 만드는 게 이제 서울대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과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올해 그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다 나와요. 얘네들이. 작년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작년에 기하 선택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예 기하가 빠져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벡터가 시험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위권 대학들을 준비를 할 때는 확통, 미적, 기하 이 부분이 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 그 2학년 때나 아니면 3학년 때 보통 이제 뭐 확통 기하가 됐든 기하 확통이 됐든 순서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한 번씩은 다루는 게 일반적인데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이걸 안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게 확통을 안 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물론 확통의 비중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최소한 그게 뭐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는 상태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이따가 이제 뭐 몇 개 그 뭐 한양대도 마찬가지고 뭐 연대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요 세 개가 다 들어간다. 일단 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화생지는 다 2과목까지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공통문항 범위에서는 뭐 일단 상위권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뭐 넓은 범위, 얘네들을 다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모집 인원이나 아니면은 뭐 기타 이 공통문항 항목에 대해서는 여기 확인하게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확인해도 되는 부분은 이제 바로 넘어. 연대 전형입니다. 연대 전형은 일반 전형에 한해서 수능 최저가 없고요. 수능 최저가 없고 뭐 교과 반영 안 합니다. 교과는 그 동점자 선발 기준으로만 사용을 해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이제 출제 형식은 이제 수학 플러스 과학, 수학 60에 과학 40이고, 뭐 과학은 물화생지 중에 하나를 지정하는데, 이게 지정하는 과목에 따라서 그 볼 수 없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제 모집 단위별 과학논술 선택 과목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과대학에서 천문우주과학은 그 물화생지가 다 가능하지만, 본과에서 이제 뭐 화공생명은 물리하고 화학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학을 선택하는 애들이 아무래도 많이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에 지학 논술이 없기도 하고, 지학 논술 보는 학교가 연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가 물론 적기는 한데, 그래도 지학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물리나 화학 혹은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유리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이고. 수리논술 출제 범위는 되게 요란하게 써놨는데, 뭐 수학 1, 2, 미적, 기하, 확통, 실용, 경제, 뭐 수학 바지탐, 요 밑에 세 개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여기 실용수학, 경제수학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 교과 과정에 들어있었던 뭐 부등식의 영역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공리, 원리학계라든지 하는 이제 그런 기타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개념을 주고 풀이 과정을 시키겠다는 건데, 뭐 그거는 사실상 거기 수열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메꿔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논술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는 다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을 지도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개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부분이 문제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특히 이제 미적 선택한 애들은 그나마 좀 난데 기하만 선택하고서 미적 공부 안 한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올해 논술은 그런 학생들은 좀 많이 힘듭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술을 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수리 논술로 내가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수학에서는 남들보다 많이 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올해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수원, 수투, 미적 물론 그것만으로 갈 수 있는 학교도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학교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 연대 이 수리 논술을 할 때 가장 특징적으로 좀 주의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은 그 연대 특유의 그 시간을 끄는 구조를 가지는 문제들인데 이게 작년 문제도 그렇고 재작년 문제도 그렇고 연대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끄는 게 이 케이스를 나누는 부분, 뭐 경우의 수도 그렇고 뭐 그래프 해석도 그렇고 다양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럴 때는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이렇게 그 단계별 혹은 이렇게 영역별로 이렇게 사고하게 만들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단일 문제라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좀 주의를 요하는 형태. 혹은 계산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연대 계산이 중대나 뭐 경희대 계산보다도 쉬워요. 계산 자체는. 예. 산수는 쉬운데 기본적으로 그 단계까지 도달하는데 생각이 되게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지도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연대 파이널 과정이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연대를 준비하는 애들한테는 사고 과정의 깊이를 많이 가고 답안에 대한 디테일을 갖다 굉장히 중요하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게 안 돼 있는 애들이 연대를 좀 많이 힘들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합격하기가 좀 어려워요. 과학논술 출제 범위는 2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거기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기하가 빠져 있는데 작년에 연대 기하 출제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기하가 빠진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하를 출제하겠다고 되어 있고 모의논술 이제 연대는 안 받지만 한양대 같은 경우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양대 같은 경우 이번에 나온 모의논술에서 하나는 미적 하나는 기하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논술에서는 일단 상위권 학교에서는 미적 기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확통은 사실 반드시 나온다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연대 성격상 확통까지는 아니어도 경우의 수, 그러니까는 이전에 배웠던 1학년 때 배우는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복잡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 스타일의 문제를 너무 좋아해요. 가만히 보면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모집 인원을 설명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학과를 좀 보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학과들이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컴퓨터과학과가 이제 작년에는 공과에 있다가 이제 따로 이렇게 분리됐고요. 약대가 이제 5명이 생겼네요. 이런 인원수의 변화 말고 얘네들이 이제 이전에 훨씬 더 많은 인원. 이게 모집 인원이 뭐 나름대로 적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2개를 합친 거 말고 각각의 전형보다 많습니다. 얘네가 연대 전형이. 그러니까 가장 큰 전형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이렇게 3개인데 그중에 일반 전형이 제일 커요. 연대가. 꽤 많이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이제 한번 확 줄인 적이 있죠. 의대를 빼면서, 그러니까 의대 논술을 빼면서 이제 확 줄였는데, 예, 얘네들이 그러면서 또 뺀 게 뭐냐면은 인원수가 많이 줄어든 게 보면은 생과대, 간호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식품영양, 그다음에 뭐 의료학과, 그다음에 뭐 간호학과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학과들이에요. 얘네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대가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실력 없이 운으로 들어오는 걸 하지 말겠다.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최저를 없앤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높은 최저에 수능 맞춰놓고 논술 좀 부족해도 일단은 최저가 있는 순간 일단 거기서 한 최저 못 맞추고 떨어지는 애들이 한 30% 이상 되니까, 예, 그런 애들이 붙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가능성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애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 좀 준비를 갖추고 써라. 근데 이제 어떤 정도 애들이 붙느냐, 그거는 뭐 잘하는 애들이 붙겠죠. 근데 이게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수학이 뭐 1등급으로 올해는 얘기 못 한다는 거 다들 이해하시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수학이 최상위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연대 논술이 될지 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에 애들 중에서도 또 급을 나눠야 되는 그런 형태라 조금 정성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선생님의 눈이 좀 필요해요, 안목이.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와도 그런 애들은 대부분 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학생들 테스트를 보면은 뭐 한 70, 뭐 어려울 때는 한 75점 이상, 뭐 쉬울 때는 한 95점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한번 연대 한번 봐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게 또 연대 스타일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건 또 조금 벽을 탓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애들한테는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저희 애들은 저희 반에 이제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달에 일괄적으로 다 원하는 학생들 안에서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쓰고 싶은 학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기가 써도 될지 안 될지 혹은 자기가 합격 가능성이 이제 어디가 더 있을지 없을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연대 애들이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얘네들이 점수 발표를 안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는 당연히 아는데 그 경험적으로 아는 거지 그게 수치상으로 데이터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이게 어느 정도 학생들이 이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이 학생이 합격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어느 정도 좀 정성적인 부분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연대 같은 경우 그 급이 이제 모든 학교들 중에서 가장 좀 높은 편이다. 그다음에 특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유형들이 안 되는 경우는 좀 힘들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지도 합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기한은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기한은 그렇게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되지는 않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제 그 함수 해석, 그래프 해석이나 아까 얘기했던 경우 해석 쪽에서 좀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모집단위 요거는 아까 이제 간단하게 보셨고요. 한양대하고 좀 비교를 위해서 좀 한양대까지는 좀 가볼 생각인데, 한양대 같은 경우 똑같이 수능 최저 없습니다. 뭐 학생부 20, 이렇게 이전에 보면은 학생부 20 그러니까 이제 그 교과는 당연히 안 들어가고요. 네, 교과 안 들어가고 지금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출결, 수상 경력, 봉사활동 등을 참고해서 이제 성실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니까 웬만하면 다 만점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게 그 이전에는 비교과라고 써놨더니 저기 뭐야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는 비교과하고 같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 평가가 되고 이게 이제 시험 일자가 좀 중요합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안 드렸구나. 연대 같은 경우는 시험 일자가 10월 2일이죠. 그러니까 수능 전에 봅니다. 얘네가. 그래서 수능 전에 보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어떤 애들이 잘 안 쓸라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 정시에 좀 기대감이 높은 애들. 예, 그러니까 정시로 서울대를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 연대를 많이 기피하는 편인데 왜냐면 의대도 없고 하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 1등급이 너무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학과들 점수들이 이제 오를 걸로 예상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일찍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수학과학이 괜찮으면 저는 연대를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경우들을 많이 봐요. 이런 경우들은. 그 판단은 이제 뭐 본인이 혼자 내릴 수는 없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모님들의 생각도 있고 선생님들의 생각도 있고 하니까 뭐 이게 맞다 틀리다 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현명하다고 봐요. 요게 지금 그 한양대 논술 전형 같은 경우 11월 28일입니다. 이게 연대 같은 경우 작년에 경쟁률이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연대 보통 평균적으로 경쟁률이 보통 자연계는 한 25대 1에서 30대 1 정도인데 작년에 보니까는 뭐 낮은 학과는 뭐 한 3, 40대 1에서 높은 학과는 뭐 60대 1까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능 전에 시험 봤던 게 수능 후로 이동했거든요. 연대가. 그래서 날짜도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라 그때 아마 화요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날짜가 독립적으로 이동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서울대 정시기대감이 있는 애들이 다 연대를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경쟁률이 거의 2배 가까이 치솟았단 말이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28일이면 언제냐면은 수능을 본 그 다음 주입니다. 일자상으로. 그래서 요때인데 작년엔 언제냐면은 수능을 본 그 주 토요일이에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그때 뭐가 겹치냐면 경희대도 있고 뭐 서강대도 있고 그때 뭐 건대도 있고 또 많아요 거기 한 10개 이상의 학교들이 들어가고 의예도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상당수 겹쳐요. 근데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아니에요. 뭐 경쟁률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그 한양대 이거 이제 거기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한양대 그 입학처 가시면 그냥 그대로 떠 있어요. 네. 그래서 가끔 보면 이런 거 보는 거 말만 하기보다는 이런 거 보면 또 재밌잖아요. 어디가 제일 높은가 막 이런 거. 네. 보면은 막 재밌기도 하고 어디가 제일 낮은가 찾아보면 재밌죠. 그래서 한번 쓱 보시라고 이제 가져왔는데 2020년보다 2021년에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뚝 떨어진 게 눈에 보이죠. 보면은 이게 왜 그렇다? 날짜 때문이다. 이게 그래서 이전에는 똑같이 수능 다음 주 그러니까 수능 본 다음 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진행을 하던 걸 이게 작년에 무슨 생각을 하고서 그랬는지 갑자기 토요일로 딱 이동하면서 그때 당시에 겹치는 학교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원을 못한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 통계 자료를 갖다가 많이 오픈하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특히 이거. 합격자 평균, 논술 평균 점수 이거. 네. 이거 이제 그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요. 이게 뭐 어디에 있느냐를 찾는 거는 그것도 물론 기술인데 한양대는 좀 찾기 쉽게 해놨습니다. 이게 단계 전체인데 보면은 이게 작년 자료를 이렇게 작년 거를 이렇게 보고 3년치를 이렇게 쭉 보고서는 이제 딱 보면은 의예는 빼더라도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자연항공 낮아.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니까 화공 76, 화공 낮아. 근데
뭐 기공은 기공도 낮네. 그 다음에 쭉 보고서 이제 제일 낮은 데 쓰겠다고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어, 이게 주의해야 될 게 한양대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일, 오후일로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그 이과 계열, 그 다음에 이제 생과대 계열, 그러니까 얘네들 자연과학대학, 그 다음에 이제 생활과학대학, 그 다음에 이제 공과대학에서 뭐 건축, 도시공, 그 다음에 자연환경공 뭐 이런 학과들 한 절반 정도? 예, 얘네들이 다 오전에 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뭐 해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이 기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공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기공보다 도시공이 높을 이유가 없거든요. 얘네들이 아, 예, 당연히 기공이나 예, 화공이 높은 게 당연한 건데 이게 다 시험 시간이 다른 거예요. 문제 난이도가 다르다고요. 얘네들이 문제가 다릅니다. 전혀 색깔도 좀 다르고 그래서 작년 기준을 학생들이 특히 그래요. 학생들이 그 애달 그러니까 잘 가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예, 그건 알겠는데 아 여기가 제일 낮았다. 역대적으로 낮지 않느냐. 낮으려면 이런 데로 가야죠. 전통적으로 낮은 애들. 얘네 쓰기 무서운 게 이제 3명, 4명 이런단 말이에요. 인원수가. 사실 얘네 평균이 좀 의미가 없어요. 3명 평균인데. 예. 그래도 그 전통적으로 낮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통적으로 낮은 학과예요. 작년에 식품영양 밀었다가 이제 작년 식품영양 이거 되게 높은 겁니다. 오전에 시험 봤는데 같은 오전에 있는 자원환경공 이런 거보다 식품영양이 높을 이유가 없거든요. 몰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논술 같은 경우는 선지원하고 후시험을 보니까 뭐 정시에서는 점수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화공, 기공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순서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 논술에서는 그게 이제 이렇게 역전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 해 어떻게 될지 이게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컨설팅을 통해서 좀 하니까 좀 덜한 편인데 보면은 그냥 깜깜이로 막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논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죠. 얘네들 최근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이제 최근에 보면은 전통적으로 높은 게 사실은 수학과였는데 작년에는 좀 약세예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이전에 계속 높았거든요. 수학과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수학 못하는 애들 웬만하면 쓰지 마라 그랬는데 한양대만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대만 하더라도 작년에 제일 그러니까 정시 기준으로 가장 높았던 게 당연히 의예고요. 네, 의예 계열을 빼면은 수학과하고 이제 컴공. 컴공이 옛날에는 당연히 낮았는데 확실히 이제 최근 수요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 컴공이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거의 최상위 수준. 그러니까 얘들도 보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건 이제 얘네는 아예 D7이라 그래갖고 이제 따로 빼서 저녁에 시험을 보는데 학과가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미래자동차 뭐 이런 학과들 융합전자공학 이런 애들이요. 예. 얘들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점수가 같은 비슷한 애들 중에서도 예,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예, 경쟁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이전에 보면. 그러니까 아까 경쟁률 보면 알겠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89대 2, 89, 거의 90대 1이죠. 다른 학과에 비해서. 예, 상당히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쓸 때 아이고 조금 저기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경쟁률이 좀 낮거나 아니면 내가 좀 실력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좀 옮겨가는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어,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사실 경쟁률이 50대 1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실제로 이 경쟁률 낮은 대로 피해가는 게 펑크나는 게 어디서 날지 솔직히 가늠하기 힘들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일정 수의 실력을 갖추고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학을 좀 어느 정도 좀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이라면 꽤 해볼 만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애하고 되는 애 구분이 좀 명확하다 그럴까? 그래서 준비하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수학 좋아하는 수학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수학만 관심 있고 이런 애들이 한양대에서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은 뭐 3등급 4개 받고 막 이렇게 한양대 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그 술찬이 나오는 게 한양대입니다. 어디까지? 아, 지금 수리노술 출제 범위는 이제 이렇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적기와 확통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얘들 같은 경우 올해
이제 그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꼭 연대, 한양대뿐만이 아니라 이해를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형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학종 외에 이제 상황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해를 좀 한 상황.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술에 대한 그 수능이 정시에서는 뭐 그 절반이 넘어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학생들이 부유한 부분, 특히나 초반생에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시간은 맞추기가 쉬워졌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의 성적이 거의 뭐 애들이 상권에 있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자연계 애들이 조금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평가가 그러니까 찾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쉬워졌어요. 최저 맞추기 이게 좀 의대 전형에서 최저 학력 기준이 이런데 우리 얘네들이 최저를 못 맞추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40% 정도 돼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최저만 맞춰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생각 쉽지 않은데 다운 얘기는 하고 그래서 의회 논술 전형은 이렇게 10개가 단데 한 대는 아마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 울산 지역에서 입학하고 졸업 애들만 해당하는 인원수는 작년하고 수정 정도 이제 거의 대부분 하고 좀 많이 달라졌는데 이게 작년에는 구조적으로 이게 육론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의대 입시 합격하는 애들의 평균적인 그 내신 합격자 평균이 한 2점 한 2등급 정도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못가는 카톨릭대나 아니라고 하더라도 얘네들도 막 2점 한 까지 그래.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내신이 그 정도 돼야 의대를 갔다가 아니라 의대 가는 애들 내신이 대략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논술이라는 게그 내신에 대한 반영 비율이 적은 건 아닌데 극단 차이가 좀 많이 무시되는 형태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그 논술 자체만으로 좀 평가가 많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낮은 내신 등급자고도 많이 뒤집어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좀 그 많이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게 예를 들어서 파토직 때 이제 볼까 작년엔 8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과학이 1, 2등급이면 작년에는 이제 1.5였는데 올해는 1인 거예요. 올해는. 아직도 그대로 있는 학교 같은 과학 기대 평균을 갖다가 1.5는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는 지금 약 1을 넘어가는 거죠. 평균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앞에 같은 경우도 3년이 좀 변화되는 부분도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내려와서 일정이 지금 다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7일은 수능주, 17일은 그 다음 주, 그 다음에 11월 4일, 5일은 또 그 다음 주. 얘네들은.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카톨릭 때 이제 울산대 얘네가 이제 논술 본 학교들은 제일 높은 학교들인데 얘네가 이제 얘네들은 시간이 됐어요. 근데 같은 시간에 보는 같은 날에 보는 한양대는 일에는 오고 그다음에 또 같은 사진은 그래서 시간대가 달라요.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놨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중대 같은 경우도 11월 27일 그 다음에 또 경북대까지 갈 수는 없고요. 네. 뭐 한양대 같은 경우 중대 한양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가 1시간 간격이에요. 시험 끝나고 그러니까 16시에 끝나고 17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작년에 안 됐던 게 올해는 이게 육론이 나오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일정상으로. 그러면 이제 닥터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게 그래도 딴 데는 그래도 좀 겹치는 게 있는데 11월 4일, 11월 5일 얘네는 딱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겁나 몰리겠죠. 엄청나게 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카톨릭이든 뭐 경희대든 아니면은 뭐 중대 이런 학교들이 보통 한 210대 1, 220대 1 보통 이 정도. 의대는 경쟁률 보고 쓰는 거 아닙니다. 네. 경쟁률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네. 아주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아주대는 사실 일자가 여기가 아니었어요. 얘네들하고 겹쳐 있었는데, 네. 뭐 아주대, 연대미래 이런 애들은 보통은 이제 날짜가 좀 따로 떨어져 있으면 보통 한 300대 1. 작년에 인하대가 487대 1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의대 같은 경우 보통 수리과학이 되겠다 싶은 애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되겠다 싶으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정시 기대가 좀 있고 기본적으로 좀 낮춰 쓰긴 싫고 그렇다고 올해는 좀 수학과학에서 좀 해보자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애들이 좀 많이 써요. 이게 대부분 다 수리 아니면 이제 수리과학인데 특별한 애들이 여기 지금 울산대 여기 애들이 좀 많이 못 씁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카톨릭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카톨릭대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수리소문술만 출제하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의대 치고는. 그래서 합격자 확률은 돼요. 대략적으로. 측정이 꽤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만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완성도 있게 써야 되는데 여기 울산대 같은 경우는 얘네가 좀 어려운 게 이제 반은 수리고 반은 의학논술이라 그래서 제시문이 영어로 나와요. 일단 문제는 영어로 안 나와요. 제시문만. 제시문 영어로 나오고 뭐 내용은 뭐그 과학 실험에 대한 거나 아니면 도표 자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의료와 관계 없기도 해요. 네, 의료와 관계 없기도 하고 그냥 과학에 대한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바이러스 뭐 아니면 뭐 DNA 뭐 이런 내용들 일반적으로 생명과학과 관련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학생들한테 친숙한 내용이 제시문에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글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 중에서 얘가 왜 이랬느냐 찾아 쓰면 돼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간단할 것 같은데 얘네가 수리 계약론을 합쳐서 600점이거든요. 근데 합격자 평균이 300점이 안 됩니다. 300점쯤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어려운 거죠. 해볼만 해요. 그러니까 안 맞춰도 돼요. 이게 문제가 어려우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어려울수록 집중적으로 합격하기 쉬워요. 찍어서. 예. 그래서 난이도 조절이라는 게 중요한데, 네. 그래서 작년 같은 이전 같으면은 울산대를 좀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뭐 대시문 해석 정도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감이 있는 학생들이면은 기본적으로 뭐 과학논술하고 같이 병행하면은 의학논술은 충분히 가능한 정도 이 정도로. 그래서 점수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애들이 이게 그 학생들이 지원할 때 가장 걸리는 게 첫 번째가 전형일자고 두 번째가 이 논술 유형인데,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울산대를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카톨릭대가 아까 작년에 210대 1이었는데 울산대 한 100몇 대 1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이제 기피하는 거죠. 울산대 시험, 저기서 봐요. 그 아산병원 근처에서. 네, 근처에서 이제 고등학교 빌려서 보기 때문에 네, 하루에 이동이 가능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일정상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올해 그러니까 뭐 정시에서 당연히 뭐 어느 대학을 쓰던 자기가 수학과학이 좀 있는 학생들은 의대를 좀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올해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서 6개가 좀 아깝기도 하고요. 예. 네. 다영어는 아니고요. 한두 개가. 예, 문제는 한글로 나와요. 예.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거 단어 못 알아. 근데 문제 써주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수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어 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이 어차피 재수능 해석은 거의 그만하니까. 예. 그다음에 게시문 내용이 뭐 되게 어려운 그런 단어를 쓰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읽어볼 만은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예, 보면은. 그러니까 의학논술에서 나오는 점수는 제가 봤을 땐 크게 편차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채점 기준이 빡빡한 거죠. 300점이면. 굉장히. 올해도 그러니까 인하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몰릴 걸로 예상합니다. 저는. 날짜가 일단 따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따가, 이걸 보여드려야겠구나. 지금 출제 범위가, 네, 뭐 과학은 출제되는 학교들은 다 원투 모두 출제인데, 예, 의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근데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다 기하학동 포함이지만, 예, 기하학동이 둘 다 안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인하대, 아주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자기네 학교에 원서 접수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요. 가만히 보면. 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뭘 누른 거야? 야, 그거.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그 이나대 같은 경우는 세계 1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기준에서 이제 의예를 쓰겠다는 애들한테는 세계 1등급 오래 만만해요, 사실. 국어 수학에서 1등급 맞아주면은 영가 둘 중에 하나만 나와주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이게 수리논술 봐야 되는데 수학 1등급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얘들은 물론 뭐 시험을 봤더니 시험이 안 돼서 뭐 1등급이 안 났다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실력상으로는 충분히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생들이죠, 얘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거기에다가 날짜도 또 따로 떨어져 있지, 또 저기 뭐야 그 기하 활동 다 안 들어가지 이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학종으로 뭐 학종에서 내신 등급이 좀 애매하다. 뭐 1등급인데도 좀 많이 낮거나 아니면은 뭐 2등급 초반까지는 안 내려갑니다만 하여튼 그런 경우에 네, 수학이 괜찮은 학생들은 한 번쯤 노려볼 만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 대부분 이제 과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는 의대 입시가 한번 내신이 좀 이렇게 애매하게 좀 낮은 학생들 한번 노려볼 만하게 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어지간한 용기를 쓰지 마라 그랬는데 네, 일정상 많이 겹치기도 하고 좀 시험에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논술 준비를 한다면 어차피 수과목까지 다 해야 기하학점까지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논술 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다음에 투과목까지 해야 되고 기왕 하는 거라면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면 빡세게 준비해서 한번 좀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정시 기대감이 크다면 뭐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좀 올해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 이런 거는 참고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중대는 뭐 학종 미포함, 카톨릭은 이제 가톨릭 때는 이제 얘네는 그 진로 선택 과목을 출제 안 하니까 이제 기하가 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각적인 뭐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이제 그 의예 계열에서만 과학 선택이 있고 일반 학과들은 과학 선택이 원래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혹시 그런 학과로 쓰게 될 때는 참고하시고 네, 전반적으로 올해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 정시까지 넘어가는 게 좀 부담스러운 학생들의 경우는 최저 맞춰서 의대 입시를 하는 게 유리한 부분, 좀 더 기회를 가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는 의대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최상위권 학생들의 입시는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제가 생각난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약간 좀 궁금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게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신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네. 네. 아니요, 아니요. KMO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과거 애들이 유리한 거는 그건 걔네들이 원래 공부를 잘하니까 그런 겁니다. 언제나 유리했어요, 걔네들은. 걔네들이 불리한 적이 없어요. 논술에. 작년에 어려웠어요. 네,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갖다 따져나가는 부분이 이게 일반적으로 수능만 해갖고 되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게. 그래서 뭐 KMO까지는 아니라도 저는 논술 준비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그 올림피아드 준비가 논술 준비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증명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연대 그 오후 계열의 마지막 문제도 거기 그 비납법으로 증명하는 문제고 막 이러니까 아무래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KMO를 준비하는 애들이 유리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원래 논술이 그런 게 나온다. 예, 뭐 이렇게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연대 준비하는 뭐 연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논술 준비하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의대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그런 쪽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뭐 증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좀 수능에서 좀 잘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수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어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그럼 설명을 되게 잘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